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여러분의 일상을 물들이는 알기 쉬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물들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는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 공공주택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낭낭 34세 청년 민난입니다. 이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널을 너무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저도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육아 해방이에요. 아무래도 저도 낭낭 청년이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왔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3월 5일에 있었던 민생 토론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각 정부 부처에서 민생 토론회라고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열렸던 제17회 민생 토론회의 주제가 바로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건 또 궁금해졌어요. 어떤 게요? 우리 청년들은 국토부에 어떤 걸 궁금해할까?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또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뭘 가장 궁금해할까,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어 할까 투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무려 1,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토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럼 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과 김영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 김영범 사무관입니다. 청년 소통 채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송서율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야심작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 송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가장 원했을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사무관님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아마도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 아닐까요? 하긴 최근에 이슈가 되긴 했으니까요. 서율님은요? 저는 곧 출시될 K-패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이나님은요? 뭐니 해도 이건 예상이 됩니다. 주택 관련 얘기일 거죠? 주거정책이 최고죠. 대망의 1위부터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죠.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1위부터요? 그럼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걸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고두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고 싶어요.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을 우리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이 뭐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죠. 내 집 마련. 무려 참여자 중에 65%가 내가 원하는 집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고 싶다고 투표해 주셨어요. 다른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이 주거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찐찐 청년이신 서율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2030 자문단에서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살펴보면 내 집 마련 문제를 포함해서 주거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그다음에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갖고 있는지,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에 885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닉네임 김하나73님이 청년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 필요해요. 다른 원룸은 너무 부담되고 까다로워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닉네임 큐트딸기님도 청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 특화 주택 공급 청년들이 원하는 특화된 주택 공급으로 주거 문제를 걱정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무관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올해 청년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고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청년주택인 거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된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11만 2천 가구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공급 분야는 이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 분양가의 80%로 공급되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뉴홈 가구 50만 가구 중에서 청년주택 30만 가구 정도가 분양 공급될 예정이고요. 올해에만 6만 1천 가구가 청년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뉴홈으로 공급되는 34만 가구 중에서 올해 공급 물량만 6만 1천 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22년도 10월 26일부터 50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여서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장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뉴홈은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아 보여서 제 개인 채널에서 소개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또 청약할 때 보면은 납입 인정 기간, 납입 인정 금액 이래가지고 순위 확인서를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 청년 특별 공급에 지원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청약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도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2월 21일부터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데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의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 청약 통장입니다. 좀 특별한 점은 그 대출 금리나 이제 납입 한도 그런 것들이 좀 완화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 청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른 댓글도 좀 보겠습니다. 오로라 8016님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 등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꼭 분양이 아니라고 해도 임대를 원하는 청년분들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사무관님, 이 공공 임대에 대한 공급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5만 1천 가구 정도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주변 가격에 비해서 35%, 그래서 90% 정도로 이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이나 도심 입지 등에 좀 중요한 입지 등에 돼 있고 이제 청년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와 시설들을 제공하는 청년 특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1,000주택 정도 공모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공세권, 실세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가치잖아요. 근데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확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듣기로도 이게 서비스 혜택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무관님, 이런 주택 신청하는 거는 자격 기준 좀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뉴홈하고는 비슷한데요. 약간은 세부적인 사항이 좀 다릅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과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은 그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저도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청년 특화 임대주택은 도심부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또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청약통장의 가입 유무라든지 필요한 유무 그리고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고 내용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1위인 주거 정책만으로도 정보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2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위는 이나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2위 청년 정책 랭킹 2위는 바로 청년 주택 대출 지원입니다.
24%나 되는 득표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것 역시 2위에 대한 내용 역시 절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관련 댓글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 3203님께서는 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집 마련할 텐데 부담이 너무 크죠. 주택 공급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네요. 정부와 국토부가 해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게 영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도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저도 내 집 마련을 한 1인으로서 이 금리 올랐다는 뉴스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중요한 게 이게 청약통장 최초로 대출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 최대 6억을 최장 40년까지 대출해주는 기능이 옵션으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 주택들이 대출에 대한 의견도 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댓글도 볼게요. 닉네임 김명수님께서 주택 대출 지원을 이자 2%대로 낮춰서 정부가 지원, 혜택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자를 좀 낮춰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청년 주택들임 대출의 이자, 이거 시중은행보다 좀 저렴한 편인가요? 네.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최저 연이율 2.2%로 제공이 되고요. 최장 40년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매매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거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네, 최저 금리가 2.2%면은 정말 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또 최장 40년의 고정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 청약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 내가 돈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 많으셨던 분들은 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모든 주택에서 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약주택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청약뿐만 아니라 세입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돈도 문제다 하는 청년분도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넛쿠키님께서 청년 입장에서는 아무리 행보주택은 임대주택이라도 이 보증금, 월세 이거 은근히 내기가 버겁습니다. 라고 이 유유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좀 약간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종찬님께서도 청년 월세 지원과 공공분양 등 살 곳이 필요해요. 살 곳이 있어야 애를 낳죠라고 하셨거든요. 약간 이거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 월세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성을 좀 어필을 해주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꿈이 되기는 하겠지만 청년들은 당장 이 월세 내고 보증금 마련하고 이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사무관님,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2022년에 1차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차 지원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월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1차 때는 딱 12개월, 그러니까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2차 때는 좀 이제 혜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건이었던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 70만 원의 기준을 좀 완화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1년이 아닌 2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장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꽤 쏠쏠하다. 그럼 이거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가구한테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요. 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서는 많이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솔직히 1위, 2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피부로 확 와닿는 거는 3위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3위 뭔가요? 바로 청년 교통 정책입니다. 오. 알뜰 교통카드 설마 안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씁니다. 쓰시죠? 쓰시죠?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요것도 또 제 최애 카드입니다. 최 카드. 그럼요. 제가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냥 쓰고 있는 카드는 10% 할인이 돼요. 근데 이것도 10%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30만 원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알뜰교통카드는 최대 30%까지도 절약이 가능하니까 이거 아주 꿀혜택이에요. 진짜 꿀이에요. 서율님은 그러면 알뜰교통카드 쓰실 때 좀 어떠셨어요? 당연히 할인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그런데 어떤 한 카드 안에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추가되는 형태라서 전월 실적이 필요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이 카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서 이제 이동한 거리만큼 적립된다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좀 좋다 싶지만 이거 설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맞아. 바쁜 순간에 이거 하는 게 또 번거로운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닉네임 소나삼님께서도 저는 교통비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돈을 저축하고 싶네요. 이렇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왕 절약한다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혹시 이런 카드 준비된 계획은 없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알뜰교통카드의 장점은 끌어올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K패스를 예정보다 빠른 5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을 최대 월 60회까지 적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동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동거리가 아니라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은 30%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해지하고 또 가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들을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그리고 PC 화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직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또 K패스 기다리신 분들 중에는 GTX에서 K패스를 활용하고 싶어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GTX A 노선이 지난 3월 30일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K패스가 혹시 이 GTX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GTX A가 수서 동탄 구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K패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GTX를 타고 다니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잖아도 이 닉네임 권휘진님께서 교통비 감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 노선의 연계 할인 정책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의 연계 할인 정책을 원하셨고요. 또 만이용님께서는 출퇴근을 항상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하고 주말에도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 매달 나가는 교통비도 적지 않아 다소 부담되어 환급제도가 가장 실용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용적인 환급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GTX가 수도권을 좀 더 빠르게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확실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K패스를 활용하면 GTX를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GTX의 기본 요금은 3,200원이고요. 일단 기본 10km에 대해서 그 기본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5km에 대해서 250원씩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4,450원, 그리고 이제 수서 성남 구간은 3,450원, 성남 동탄 구간은 3,950원 등입니다. K패스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월 15차례 이상 이용 시 수서 동탄 구간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의 경우 30%를 환급받아서 3,110원에 GTX를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대중교통이랑 비교하면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시간이 훌쩍 넘기는 기간을 2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거 그리고 교통 정책들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이나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일단 주거 쪽이다 보니까 교통 쪽이 확 와닿았어요. 사실 제 아기가 2살, 4살이기 때문에 난 무료다 이거. 이게 너무 좋아. 네, 이게 너무 좋았고 또 뭐 희애님은 어떤 정책이 좋으셨나요? 저는 이제 교통 정책 역시나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주거 정책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 자문단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서율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간? 제가 평소 청년 참여에 꽤나 열심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정책의 순위를 매겨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꽤나 즐거웠습니다. 네, 사무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국토교통부는 국토 분야, 교통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나님도 저랑 같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 마지막으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정 멘트인데요. 접수는 공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모두 하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맞아요. 저도 개념이니 헬스 채널에서 이제 재테크, 최고의 재테크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잘 찾아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잘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토교통부의 물 들 때까지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